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안에 사로잡힌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 환자 발생 수가 지난 주말에 29,500명가량 나왔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북한의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약과 의료품을 주겠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올 하반기에는 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내릴 거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서울 집값이 일주일 만에 다시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러시아는 5월 9일 전승절에도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유럽에 대해서는 가스관을 잠그고 있습니다. 가스를 무기화하는 셈이죠.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러시아의 무역 흑자가 지금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출로 하루에 10억 달러가량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러시아의 무역 흑자가 지난해보다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니까 러시아는 군사조치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며칠 안 있어 러시아는 핀란드에 전력 공급을 끊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거액을 주식시장에서 뺐습니다. 인생 최대의 하락장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예언이 실현되고 있나 봅니다. 며칠 후 11일 날 S&P 500 지수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1.65%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더 떨어졌습니다. 3.18%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암호화폐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테라와 자매화폐 루나가 크게 폭락하다 못해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테라 암호화폐는 달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1테라는 1달러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자매 암호화폐 루나를 발행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테라 화폐에 대해서 큰 매도세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자매화폐 루나를 찍어내면서 테라 매도를 막았는데 이 매도세가 너무 컸기 때문에 루나를 거의 무한정 찍어내야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루나 가치가 하락했고 루나에 투자했던 투자가들이 겁에 질려 돈을 빼는 뱅크런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이 두 화폐는 거래 중단되었고 암호화폐 시장도 덩달아 크게 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암호화폐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테라, 루나 암호화폐 폭락 사태가 일어났던 10일 날 암호화폐의 대장주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32,000불에서 26,000불까지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2일 날 연준 의장 파월이 상원 인준 투표에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물가를 2%로 억제하려면 약간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대답했고 경기를 침체시키지 않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연착륙은 꽤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연착륙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달려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 아닌 고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 같은 것들이 요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상황이 지금 기대보다 더 나쁘면 기준금리를 0.5%가 아니라 더 올릴 준비도 돼 있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상당히 긴장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전년 대비 8.3%입니다. 여기 증가율 그래프를 보면 3월달이 제일 높았습니다. 8.5%였고요. 4월달은 8.3%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8%대라는 것은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는지 아니면 계속되는지 지금 미국에서 논란이 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에서 밀 수출을 전격 금지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식량값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3월 국제수지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3월 경상수지는 약 6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3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다만 수입 물가가 올라서 흑자폭은 전년 동월에 비해서 축소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는데 따라서 우리 코스피도 하락했습니다. 260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코스피 주간 차트인데요. 10일 날도 그리고 12일 날도 2560포인트대까지 코스피 차트가 하락했습니다. 다행히 금요일 마지막에는 2600대를 회복했습니다. 지난주 S&P 500 주간 차트입니다. 목요일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목요일 오후 늦게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이너스 1.41% 떨어졌습니다. S&P 500 연초 대비로 보면 16.11% 하락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주간 차트입니다. 목요일까지 많이 떨어지다가 목요일 오후 늦게부터 반등했습니다. 0.99% 약 1% 하락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올 초 대비로 보면 25.44% 떨어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20% 이상 하락하면 베어 마켓이라고 합니다. 약세장이라고 하죠. 이미 나스닥은 약세장에 들어섰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차트는 지난주에 2.35% 상승했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올 초부터 보면 14.5%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상해 종합 주가지수 지난주에 3% 정도 상승했습니다. 올 초부터 보면 15%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난주 주간 차트입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탄탄하게 깨지지 않던 2600선이 지난주에 붕괴되었습니다. 10일에 한 번 그리고 13일 오후에 더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2547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13일에 반등해서 현재 2600선을 지난주에 가까스로 방어해 냈습니다. 코스피 차트 연초 대비로 보면 약 13% 하락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 2.38%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1일 날 26,000불까지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 반등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연초 대비로 보면 38%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미국 2년물 국채금리 3개월 차트입니다. 약 2.8%까지 올랐다가 현재 2.6%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개월 차트는요 3.1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9%대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금선물 주간 차트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온수당 1800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텍사스 원유 주간 차트입니다. 배럴당 110불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주간 차트입니다. 달러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유로화와 엔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이 계속 또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강세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28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달러가 강세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0번째 불안에 사로잡힌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일 날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8.3% 상승했고요. 근원 물가는 6.2% 상승했습니다. 예상은 8.1%와 6.1%였는데 예상보다 둘 다 더 높았죠. 이 수치는 1982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플레율입니다. 전월 대비로 보면 0.4% 올랐고요. 근원 물가 소비자 지수는 0.6% 올랐습니다. 예상은 0.2%, 0.4% 각각 이랬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특별히 이 근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을 뺀 물가 지수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인플레율이 강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강한 금리 인상을 예상케 만드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고 많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12일 기준으로 보면 주식은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5일 동안에 최대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나스닥은 고점에서 29% 빠졌고요. S&P 500은 14% 하락했습니다. 유명한 기술주, 빵 주식들은 이 5일 동안 총 2조 달러가 넘게 가치가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최근 과도한 매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행히 금요일 날 대반등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크게 보면 저점을 계속 낮춰가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채권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좋은 것은 원자재, 식량 쪽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쟁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원자재를 가장 대표하는 구리 가격인 경우에 2월 말 고점에서 현재 약 15% 하락한 상태입니다. 시장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어디서 돈을 빼야 될지 불안에 떨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조심스럽게 시장의 추이를 살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오늘은 레위기 2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고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고, 땅은 제대로 소산을 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는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는 불안한 세상, 불안한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의식주, 안전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